73년 만에 귀환입니다. 미국 하와이에 잠들어 있던 6.25 전쟁 국군 전사자 7명의 유해가 어젯밤에 고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항에서 거수 경례로 직접 영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녀도 처음이에요. 전사자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은 날도 있네요. 다니다 보니까. 전사자께 대하여 경례! 지금 형님은 해군에 보낸 제 아들의 품 안에 계시는데 편안하신가요? 형님이 이 나라가 걱정을 마시고 편히 쉬세요. 참 고국으로 돌아오는 시간 무려 73년이 걸렸습니다. 하와이에 잠들어 있던 국군 유해 7명의 유해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F-35 전투기 4대 호위를 받고 어젯밤 고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군 예포 21발을 쏘면서 여러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특히 장해찬 최고위원님,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갔고 거수 경례로 영접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정부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돌아오신 영웅분들의 유해에 취한 셈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최고의 예우를 취하는 것과 별개로 이 국군 영웅들의 유해 소환과 관련해서 인위적인 쇼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늦은 밤 시간에 이 유해가 도착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생중계 등을 통해서 이걸 많이 알리고 싶으면 시간을 낮 시간대로 조정을 하거나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 행사하겠다고 우리 국군 영웅들의 유해를 비행기 안에서 하루 넘게 대기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났는데 그런 것 일절없이 도착하는 시간이 늦었다 하더라도 그 늦는 시간에 맞춰서 이분들이 바로 고국의 영토에 다시 돌아오실 때 대통령께서 최고의 예를 표하면서 이 73년 만의 귀환을 맞이했다는 것. 예우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인위적인 쇼나 이걸 정치적 이벤트 삼지 않았다는 것 등이 이전 정부에서 국군 영웅들의 유해가 송환되었을 때와 윤석열 정부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 이제 국군 의장대 사열에 맞춰서 윤 대통령 포함해서 이종석 국방장관이 직접 공항에 나왔고요. 그 봉환된 유해 태극기로 감싸져서 7구의 요해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특히 앞서 잠깐 화면에 만났지만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최임락 일병, 이 최임락 일병의 막내 동생 최용 선생이 이렇게 직접 제외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최용 씨, 그러니까 이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고 최임락 일병의 형제 막내 동생인데요. 이렇게 대통령과 장관과 함께 글쎄요, 73년 만에 참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사실 유해 봉환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의 말들이 꽤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잠시 좀 만나보겠습니다. 전사자 7분의 유해를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미국을 거쳐서 송환된 147구의 참전용사 유해 봉환 행사는 엄숙하고 숭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에만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기에 급급한 나머지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는 영웅에 대한 결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외교부 장관인 박진 의원이 당시에도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쇼 아니었냐라고 어떻게 유해를 하루 시간, 만 하루 넘게 다른 항공기에 대기시킬 수 있었냐 이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이 유해가 이제 어떻게 발굴되냐 하면 사실 미국 쪽이 이제 북한하고 접촉을 해서
북한 쪽이 일정 정도 유해를 발굴해서 그다음에 주면 뭔가 돈을 지불하는 형태로 해서 이 유해가 나오면 바로 이제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에서 이제 감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쪽에서 하지만 미군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군인들, 국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다시 우리 쪽으로 이제 봉환하는 행사죠. 6.25 전쟁 발발한 지 70주년 되는 2020년에 바로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일 행사 이제 보내보면 지금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루 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이 행사를 위해서 다른 비행기에다가 옮겨서 이 147일을 옮겨서 하루 동안 여기서 이제 있은 겁니다.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행사를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영웅들을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때 이제 지적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영웅들을 저렇게 비행기 안에서 계시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결례다. 만약에 왔다 그러면 행사가 있다 그러면 현충원으로 옮겨서 거기에 어떤 면에서 모시고 난 다음에 뭐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비행기 안에 그대로 놔두다가 그 다음 날 다시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결례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바로 비행기 도착 시간에 맞춰서 이제 이 7일을 이제 봉환하는 이런 행사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유해 봉환, 송환의 행사의 주인공은 당연히 유해 7구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표현도 대통령실이 좀 했더라고요. 예. 근데 당장 이걸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자기가 전승절이라고 해서 예.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은 사실은 대한민국 침략적으로 다 패배한 겁니다. 승리하진 않았죠. 예, 그렇죠. 전승절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게다가 그날에 무기들을 막 선전하고 막 판매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자세가 그야말로 쇼죠. 마치 문재인 정부처럼 쇼를 하는 겁니다. 이런 약간 뭐랄까 좌성향의 특징들이 이런 쇼를 되게 잘한다는 거에 있을 텐데,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거에 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조적으로 어떠냐? 자, 이런 이 정전 기념일 자체로 굉장히 숭고한 날, 그리고 이 희생하신 분들을 떠올리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세우는 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진실적인 측면에서 차분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근본적인 차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저도 아는데 또 이제 예. 뭐 북한과 또 문재인 정부를 똑같이 뭐 좌성향이다 이렇게 또 보기에는 사람마다 시각차가 어쨌거나 있으니까요. 뭐 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요. 예. 그런 파퓰리즘이야말로 예. 뭐라 그럴까 이 민주주의에 알겠습니다. 반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 저 유해 봉환 행사 그리고 정전 협정 70주년을 맞아서 최근에 한 60명이 넘는 각 나라의 참전 용사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When we were out here, everybody thought, because they didn't know, we were told that the rumor went round that Arirang was, first of all, a lullaby. First of all, a song. And another time, people thought it was the national anthem. 영국의 참정윤사 세커리 씨, 지금 9순이 넘었는데 여전히 복식 호흡하면서 쭉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오늘 부산에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윤 대통령은 직접 여러 행사에 참석을 하고요. 오늘 부산에서 많은 행사들이 좀 펼쳐집니다. 네, 부산에서 기념식 정전협정 70주년 또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하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왜 부산에서 할까? 부산 남구 대연동에 가면 유엔군 묘지가 있습니다. 현충원들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리고 비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장소거든요. 많이들 좀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가면 정말 숙연합니다. 이분들이 피로써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지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산에서 기념식을 하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영화의 전당에서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예. 그 영화의 전당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데 과거 거기는 수영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렇죠. 6.25 전쟁 당시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배들이 거기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그 수영만이 나중에 수영 비행장이 되었다가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해운대구가 되었죠. 아마 그 유엔 참전 용사들이 그걸 가보시면은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로서 지킨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고요. 새로운 정말 보람을 느끼실 거 아닌가 싶고 자부심을 느끼실 거라 그 생각이 됩니다. 전 저걸 보면서요. 물론 정말 좋은 행사고 감사한 마음입니다만 조금 더 일찍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을 보시고 그러게요. 그분들이 피로서 지키신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도 충분히 저분들 초청해서 저런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계신 분들 다 수소문해서 모든 분들 좀 초청해서 저와 같은 행사를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오후 화면입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부산에 있는 유엔군 위령탑 참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유엔 기념공원 안에 있는 이 기념공원 안에 있는 그 유엔군 위령탑에 직접 참배를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배를 했고요. 바로 이 장면 뒤에 이제 이번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관련해서 여러 각 나라의 인사들과 함께 이 기념공원을 찾은 윤 대통령입니다. 이제 부산에서 70주년 기념식도 개최되니까요. 아마 내일 저희 뉴스탑10에서 오늘 이제 부산 행사 얘기를 좀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